속이 너무 아팠어요. 막 신물도 넘어오고 메스껍고 막 방바닥에 뒹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3대 생활 질환 완화에 도움을 받으려면 각기 다른 호박을 섭취해야 한다는데 그 첫 번째, 염증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호박을 먹어야 할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공격에 방어하는 몸속 반응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물질이 쌓이면 미세혈관과 신경을 훼손시켜 각종 질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악화시켜 결국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호박. 바로 1000원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호박입니다. 우선 1000원짜리 호박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시장을 찾은 제작진. 양파가 3,500원. 미니 단호박은 2,500원이네. 바로 그때.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있네요. 1000원 호박. 1000원 한 장으로 딱 떨어지는 애호박. 저렴한 가격 덕분에 주부들이 선호하는 장바구니 채소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애호박이 정말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호박이 맞을까? 흔히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그 효능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애호박에는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 등 다양한 비타민을 품고 있는 영양의 보고인데요. 특히 애호박의 몰리브덴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호박 속 몰리브덴 성분에 주목하라? 애호박은 체내 염증 제거에 도움을 주는 몰리브덴 성분을 호박 중에서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실제 몰리브덴 성분의 항산화 효능이 항염증, 항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염증 질환. 그 악연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속이 너무 아팠어요. 막 신물도 넘어오고 메스껍고 막 방바닥에 뒹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너무 아프니까 밥 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아프면 간단하게 빵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러다 소화가 안 되면 마시는 소화제를 가득 싸놓고 한 2~3병씩 마셨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 염증인지 전혀 몰랐어요.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다는 정만석 씨는 위궤양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흔한 생활질환이라 여기기엔 상태가 심각했다는데, 그 입병 나면 그 노랗게 폭파해져. 이런 데 나면. 그게 뭐 진짜 한두 개도 아니고 막 똥똥똥똥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심했대. 위궤양 그 내시경 보면서 조금만 늦었으면은 집에서 아마 피토하고 병원에 왔을 거라고, 실려 왔을 거라고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위궤양은 위점막에 생긴 염증이 악화돼 위벽 전체를 헐게 만들고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 신규 위암 환자가 하루 평균 77명에 달하는 만큼 그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한다.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마음 다 잡고 식생활부터 고쳤어요. 그런 그녀의 냉장고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호박. 약 1년간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약도 계속 한 3개월 넘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또 양배추도 갈아 먹고,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애호박이 그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호박 좋다는 소리 듣고 나서부터 그걸 꾸준히 계속 거의 먹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여주겠다는 정만석 씨. 저는 냉동실에도 이렇게 애호박이 많아요. 냉동실 또한 얼린 애호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애호박을 사다가 이렇게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 상하지도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애호박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려서 보관한다는 그녀. 그렇다면 냉동실에 애호박을 얼리는 것은 괜찮은 보관법일까? 애호박은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잘못 보관하면 끝이 마르고 잘 상하는데요. 남은 애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얼리는 것이
싱싱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얼린 애호박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애호박이 녹으면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게 되고 체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진다는데 특히 오늘은 나만의 활용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자신만의 애호박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며 뭔가를 꺼내는 정만석 씨.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애호박 발효액이에요. 애호박으로 발효액을 담그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골에 사는 동생이 이렇게 철철이 이렇게 효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거 매실, 이거 개복숭아, 이것도 매실이래. 이렇게 철철이 이렇게 담아서 항상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애호박으로도 효수를 담아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담아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담아서 먹고 있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으면서 간편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게 애호박 발효액을 만들게 됐다는 것.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다소 생소한 애호박 발효액.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을 보니까 진짜 이게 좀 약간 상큼하면서도 이게 단맛도 좀 있고 네. 예, 식초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네. 그렇다면 애호박 발효액을 섭취하는 것이 염증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네, 우리 몸에선 매일 수천 건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의 식재료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애호박을 반찬으로 매일 먹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몰리브덴 성분을 잘 흡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효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위 점막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애호박에는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망간과 아연 성분이 풍부한데 애호박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 흡수율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염증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애호박 발효액 만들기. 우선 애호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주는 정만석 씨. 피디님 오늘 칼질 잘하세요? 칼질이요? 네. 그냥 보통으로 합니다. 아, 그럼 오늘 온 김에 나 좀 도와주고 좀 칼질도 좀 배우고 그러고 가요. 엉겁결에 칼을 잡은 제작진. 그런데 애호박을 써는 모습이 영 불안한데 이렇게 너무 두꺼운데? 이거 너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이게 뭐야? 아, 이거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두꺼워요. 아, 예. 아, 이 정도 썰어야지, 이 정도. 네. 애호박을 적당히 얇게 썰어야 발효되면서 영양 성분이 잘 용출된다는 것.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설탕 넣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몸을 생각해서 다른 걸 넣어요. 발효액을 담글 때 설탕 대신 쓰는 재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올리고당? 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올리고당은 식이섬유가 있어서 몸에 좋다 그래서 설탕 대신 이걸 써요. 올리고당을 쓰게 되면 애호박의 항염증 성분인 비타민 B의 흡수율 또한 더 높일 수 있다는데 애호박과 올리고당을 1:1 비율로 잘 버무려 주고 통에 넣어 밀봉한 뒤 약 100일간 발효하면 염증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애호박 발효액이 완성된다.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몰리브덴 성분이 풍부한 애호박. 단 애호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개 반 이하로 먹는 게 좋고 애호박 발효액은 하루 2스푼 이하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